사실 시장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은 언제 시장이 평온했던 적이 있던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리스크들이 또 나오고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는데요. 현재 나오고 있는 대외 리스크도 일시적일 전망이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잘 참고해서 보시고요.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중에 눈에 띄는 게 쌍용건설 워크아웃 신청 얘기인데요. 네. 8년 만에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건데 비단 쌍용건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건설주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힘입어서 수혜 예상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실상 속내를 살펴보면은 자금난에 좀 허덕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건설사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우리나라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제 미분양 주택이 이제 속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공급 과잉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진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부동산을 이용해서 말 그대로 계속 자기가 보유하고 살 것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수익성을 창출한다거나 말 그대로 투자를 해서 나중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 판다라는 개념으로 갔을 때는 사실상 임대 수익률이니까 우리가 상업부동산에 대한 임대 수익률을 많이 따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그 시장의 지금 전체 그 임대 수익률 자체는 한 5%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한 8%대의 지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가격대로 지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국면에 있는 거고요.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5%긴 하지만 그 외에 그러니까 감가상각이라든지 그 외에 들어가는 뭐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하게 됐을 때 실제적으로 그 상업부동산의 수익률 자체는 한 3%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가 좀 의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물론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자체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해소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역시나 그런 부분들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침체라고 하지만 사실상 침체 단계에도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이 한 8%, 9%대에서 상업부동산 임대 수익률이 그 정도 수준에서 반등했다고 쳤을 때는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약 반토막이 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고요. 물론 그 정부에 대한 그 정책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정도로 악순환이 이어지는 결과는 오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침체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레버리지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이 건설업종들이 말 그대로 부채를 많이 끌어다 쓰고 그에 대한 수익성을 창출해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미분양이 안 되고 계속해서 분양이 됐을 때는 사실상 수익성 자체가 이제 레버리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누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수 없는 현재 근거로서는 이 가계부채 부담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인데요. 가계부채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다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언급드렸던 그 상업부동산의 임대 수익률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암울할 전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부 정책 기대는 있지만 앞서서도 그것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그 정책 자체는 상당히 좀 미흡한 점이 많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이 부동산 시장 정책 기대감 나온다라고 해서 반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지금부터는 굉장히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고 만약에 손실이 많이 났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처분할 수 있는 그런 판단 자체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유가증권 정보 시장에 살펴보니까 관리 종목이 총 13개가 있는데 그중에 7개가 건설주입니다. 사실 그만큼 건설주에 대한 재무 구조는 취약하고 또 여러 가지 연쇄도산이라든지 우려감이 상당히 많은 상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이제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질문을 던져볼 만한 거는 그렇더라도 건설주를 매매해 볼 만한 매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주들을 이제 매매를 하는 거는 이제 좋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 자체가 이제 많은 이제 융복합 시대로 이제 가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우선적으로 좀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만약에 건설주들을 정말 매수하고 싶다고 하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사라는 부분하고 이 건설이라는 부분들이 합쳐져 있는데 말 그대로 그 자원 개발을 하거나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당연히 건설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융복합돼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만 지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아니면 개발 시장에서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단독으로 건설만 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여러 얘기도 드릴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열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이 융복합되어 있는 자체 내에 융복합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상황은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건설주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좀 이렇게 접근하기는 힘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건설주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삼성물산이 추천이 됐습니다. 사업 다각화되어 있고 그리고 건설사 중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건설사 중에서 흑자를 낸 기업인 만큼 포트폴리오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G전자 얘기를 해볼게요. LG전자가요, 스마트 TV 발전에 박차를 좀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HP의 웹 OS를 인수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팀장님,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인수로 인해서 경쟁력이 생길지 또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플랫폼을 그런 소프트웨어를 인수했다고 해서 그것이 강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 스마트 TV 이 시장이 강하게 태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나 이 태블릿 PC와 같이 이렇게 안드로이드나 iOS라는 그런 명확한 플랫폼 자체가 규격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이렇게 시장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카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카, 그러니까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규격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시장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업계들이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이번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HP의 웹 OS라는 그 플랫폼 자체를 인수를 했고 역시나 이 부분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스마트 TV에 대한 플랫폼이라든지 컨텐츠 강화 능력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TV가 지금 태동한 지 한 3년 정도, 2년 정도 지금 돼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에 비해서는 컨텐츠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일단 컨텐츠의 질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TV라는 것의 용도와 이런 모바일 기기의 용도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틀리고 모바일 기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누구나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지만 이 TV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편히 쉬면서 보고 일단은 쌍방향 소통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일방 소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제작 부분에 있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돼서 이 콘텐츠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 자체도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선점하는 그 부분이 어느 회사인가에 따라서 어느 기업인가에 따라서 향후 이 스마트 TV에 대한 판도가 틀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최근에 통신사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 통신사들이 자체적인 그냥 통신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다가 컨텐츠 쪽으로 많이 이렇게 선회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바일 커머스도 진출을 하게 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캐시카우전 요소를 통해서 역시나 다른 부분으로 질주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 컨텐츠 요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컨텐츠 중심의 그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모바일 기기와 이 스마트 TV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가족 중심의 그런 컨텐츠 자체가 수혜가 많이 좀 이렇게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임이나 그리고 영화, 드라마 등이 이제 가족과 함께 큰 화면에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게임, 영화, 드라마 이런 중심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향후에는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LG전자의 선택에 대해서 외신들은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적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인데요. 앞으로 좀 기대되는 것은 여전히 컨텐츠주가 유망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속 시원하게 풀어보고 또 투자해 볼 만한 종목까지 이어보는 코너 이슈앤뉴스 진행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슈앤뉴스 이성규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